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가장 핫한 메타버스 섹터 내에서도 가장 큰 폭의 주가 상승률을 보인 위메이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위메이드에서 카카오톡의 냄새가 난다 라고 적었는데 여기 그림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왼쪽의 카카오톡은 2010년 3월 달에 만들기도 어렵지 않은 채팅 앱으로 시작을 했는데 현재 계열사 158개를 거느린 카카오 제국이 되었습니다. 위메이드도 시작은 미르포 글로벌로 하지만 카카오와 같은 확장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종목 매수매도에 대한 추천 영상 아니고요. 기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이 영상을 먼저 보시고 앞으로 관련 뉴스를 보시면 머릿속에 대략 그림이 그려지실 겁니다. 오늘은 메타버스 메가트렌드 중에서 플랫폼, 소프트웨어, 컨텐츠, 블록체인을 모두 아우르는 한국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고백을 하자면 저는 코인에 대해서 엄청난 부정론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코인은 사실 만들기가 되게 쉽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사용처가 없어요. 그런데 위메이드를 보면서 지난달부터 저의 코인에 대한 뷰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엉뚱하게도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게 위메이드랑 무슨 관련이 있냐면요. 코인은 사실 사용처가 불분명한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죠. 그런데 위메이드가 이름을 불러준 거예요. 코인을 어디에 쓸지 알려주면서 가치가 생겨버렸습니다. 위메이드는 위믹스라는 자체 코인을 발행해서 게임 산업에서의 기축 통화가 지금 돼서 그게 통용되게끔 하려고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시총을 보면 위메이드는 한 5.5조 원 정도 지금 되는데 이것도 최근에 한 두 달 정도 동안에 한 7배 올라가지고 이 정도고요. 원래 1조 원이 안 됐습니다. 한 7천억 원 정도 됐었는데 지금 크래프톤이나 이거 배틀그라운드 만든 회사죠. 뭐 NC소프트랑 비교했을 때 규모가 많이 작았는데 현재는 많이 지금 따라잡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 위메이드가 그리고 있는 만약에 큰 그림이 전체도 아니고 일부라도 만약에 맞아 떨어진다라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게임업계 시가총액 1위는 뭐 무난히 달성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주 구성을 보시면 박관호 이 창업주거든요. 이 분인데 제일 많이 갖고 있죠. 그리고 KB자산운용이랑 국민연금이 좀 의미 있게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 박관호 창업자 같은 경우는 1996년에 액토즈 소프트 개발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미르의 전설이라는 게임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위메이드를 설립을 했죠. 미르의 전설 2가 이제 중국 시장에 런칭이 됐는데 중국 최초로 동시 접속자가 75만 명이나 터지면서 그야말로 대기록을 세우고 대박이 났죠. 지금 20년이 지났는데 중국에서 아직도 인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아래 사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대표인 장현국 CEO입니다. 회사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2000년대 초반 미르의 전설 2가 중국에서 크게 히트를 치면서 회사가 급성장을 했고 20년이 지난 지금도 중국에서 이 게임으로 매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뭐 다만 이후에 얘기할 만한 히트작이 뭐 세게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지지부진하다가 작년 11월에 미르 4가 국내에서 출시가 됐는데 반응은 그냥 오케이, 괜찮네. 요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8월 26일에 큰 반전이 일어납니다. 미르4 글로벌이 출시가 됐는데 초반에는 주목을 덜 받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엄청난 주목을 받으면서 대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까지 성공을 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게임의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해서 지금까지 없던 게임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자, 기존 게임 NC소프트 같은 뭐 이런 게임이 이제 기존 게임이죠. 이런 리니지 같은 게임 같은 경우는 무조건 돈을 많이 써야지 이겨요. 그런데 미르4 같은 경우는 물론 돈도 써야 돼요. 써야 되는데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장치를 게임 안에서 구축을 하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코인을 활용한 블록체인 기술을 MMORPG라는 게임 장르에 처음으로 적용을 하면서 인기를 끌게 된 거죠. 게임도 재밌는데 돈도 벌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왜 안 해요? 8월 26일 날 나왔는데 사실 이게 서버 수거든요. 서버가 한 11개밖에 없었어요. 이걸로 시작을 했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빠르게 막 증설을 합니다. 서버가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11월 5일 가장 최신 기준으로 197개까지 늘어났습니다. 보시면 비중이 아시아와 북미,
남미 비중이 지금 높은 상황이거든요. 아시아에서는 이제 필리핀 이 비중이 높고요. 뭐 남미에서는 브라질 비중이 높습니다. 전형적인 이제 저임금 국가다 보니까 게임 계정 여러 개 돌려서 코인으로 수익 내는 게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이 벌 수 있는 지금 그런 환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게임도 지금 재밌어요. 그러니까 안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게임이라는 게 지금 주변 친구들이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주변 친구들이 다 하면 나도 사실 조금 해야 돼요. 약간의 강제성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리와 어울려야 되니까. 친구들이 다 저거 하는데 나 혼자 딴 게임 하거나 나 혼자 막 축구하고 있으면 애들이랑 못 친해지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거를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반강제적으로도 이용자들이 더 들어오면서 서버 수도 지금보다 더 추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미르4가 사고를 치죠. 8월 26일 날 나왔는데 9월에 갑자기 수치가 빵 뜹니다. 이것도 지금 8월 26일 날 나오고 9월 내내 서버가 계속 증가가 됐잖아요. 지금 보시면 9월 달이 서버가 11개에서 94개로 엄청나게 이제 빠르게 늘어났어요. 그런데 지금 그 이후로도 계속 늘어났죠. 그래서 보시면 9월 수치보다는 10월 수치가 당연히 더 높겠죠. 네, 이 수치가 지금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가도 바로 반응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5년치 차트인데 사실 코스피랑 비교했을 때 뭐 엄청나게 차이는 없었습니다. 코스피보다는 좀 좋기는 했는데 게임 나오기 전 8월 중순 대비해서 이때부터 이제 주가가 급등을 하기 시작한 거죠. 단기간에 최대 7배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성장은 이제 시작인 것 같은 느낌은 왜일까요? 신한금융투자에서 지난주 목요일 그 정도의 추정치가 나왔는데 매출이 올해랑 내년에 이제 급증할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한 5.5조 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계산을 하면 매출과 이익이 급증해서 2022년에 PE가 한 17배 정도 수준까지 떨어진다는 거죠. 이건 미르4의 일평균 하루 평균 매출액이 한 10억 원일 때 얘기고 시나리오별로 한 20억 원까지 올랐을 때 어떻게 될지까지 이 회사에서 계산을 해놨습니다. 미르4 9월 매출이 한 115억 원 정도 나왔거든요. 이거를 지금 하루 평균으로 계산하면 한 3.8억 원 정도 지금 나옵니다. 그런데 9월에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서버 수가 급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9월 평균은 3.8억이지만 9월 말, 9월 30일에 그 매출은 3.8억 원보단 많이 높을 겁니다. 평균이 한 달 평균이 3.8억 원이니까 지난주 3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장영국 대표가 10월 매출은 9월 대비해서 뭐 20, 30% 느는 게 아니라 배수의 증가라고 했거든요. 아마 대략적으로 한 3배 정도는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한 10억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3.8억에 3 곱하면 어라운드 한 10억 되니까 9월에는 동시 접속자가 한 37만 명 정도 나왔어요. 근데 10월에는 100만 명 찍었으니까 서버 늘어나고 동시 접속자 더 늘어나면 아마 일 매출이 한 10억 원은 넘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표에서 지금 10억 원부터 20억 원까지 이렇게 시나리오별로 이렇게 나타냈잖아요. 이런 시나리오가 지금 과대평가에서 지금 잡은 게 아니고 그냥 말이 되는 겁니다. 아마 10월 매출, 일 매출이 10억 원이 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제목에 카카오톡의 향기가 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지금 굉장히 많은 매출을 일으켜죠. 시가총액 대비해서 업사이드도 지금 되게 높은데 지금 이 정도 갖고 카카오톡의 향기가 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게임 하나 성공해서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새로 만들어지는 플랫폼을 주도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톡의 향기가 나고 가슴이 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직 증권사 보고서에는 예상 매출을 브레이크다운해서 보여주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향후 어디서 얼마나 벌지를 좀 추정을 해봤습니다. 좀 대략적으로 계산한 거라서 좀 정확한 수치는 아니거든요. 제가 좀 가정을 좀 많이 넣기 때문에 그냥 참고용으로만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는 매출은 총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미르4 글로벌 매출, 게임 매출이고 두 번째는 플랫폼은 오픈형으로 만드는 대신에 타 게임에서 개발한 코인으로 그 해당 게임을 즐길 때 그 코인으로 게임 제어를 사야 되거든요. 소비자들이. 그때 중간에서 수수료를 부과를 하는 매출입니다. 세 번째는 해당 업체의 그 코인들이 있잖아요. 그 각 게임 회사들의 그 코인을 위메이드 위믹스 코인으로 환전을 해야지 코인 거래소, 뭐 비썸 같은 코인 거래소에서 원화나 USD나 엔화나 이런 걸로 다 빼갈 수가 있어요. 이때 발생하는 수수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게임들의 아이템을 거래소에서 거래하면서 생기는 거래 수수료고 다섯 번째는 게임 캐릭터를 NFT화해서 거래소에서 거래하면서 생기는 수수료입니다.
이렇게 생태계가 활발해지게 되면 위믹스 코인 가치와 생태계 안에 있는 그 코인들 있잖아요. 그 각 게임들의 그 코인들 가치도 같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서 코인 지분 가치 평가 이익도 있는데 이건 매출이 아니라 이익단에 잡히니까 그냥 여기 그냥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미르포 글로벌 매출이에요. 사실 이거는 다른 게임사들과 동일한 게임 아이템 살려면 이제 돈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런 동일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 앞에서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9월 달에 미르포 글로벌 일평균 매출이 한 3.8억 원 정도 되니까 한 4억 원 정도로 잡고, 이때 당시에 8월 말 서버가 36개에서 9월 말에 102개로 3배 증가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9월 평균은 4억이지만 9월 말에 하루 매출은 한 8억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좀 추정을 해봤습니다. 10월 달에 일 매출 평균은 한 10억 원 정도로 좀 추정이 되는데, 9월 말에 서버가 102개에서 186개로 지금 2배가 증가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10월 평균은 10억이지만 10월 말에 일 매출은 12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P2E 게임의 원조라고 하는 엑시 인피니티라는 그 게임의 DAU, 데일리 에버리지 유저, 매일 사용하는 유저죠. 200만 명을 넘겼습니다. 근데 지금 미르포 글로벌도 제가 봤을 때 200만까지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경우는 하루 매출 평균이 한 20억 원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 미르포 같은 경우는 동시 접속자를 발표를 하고 엑시 인피니티는 DAU를 발표하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정확한 건 아니에요. 정확하게 비교는 할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좀 비교를 하기 위해서 그냥 100만, 200만 그냥 비슷하게 그냥 비교를 했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2022년에는 한 일평균 15억, 2023년에는 일평균 한 20억 정도로 계산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 매출이 이제 2022년에 5,500억, 2023년에는 7,300억 원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환전 수수료입니다. 게임 코인으로 게임 재화를 살 때 부과하는 수수료 이익이고요. 사실 다른 게임 회사들한테 그 위메이드는 개발자 키트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요. 뭐 자기네들이 다 개발하고 생태계도 다 만들었는데 그냥 들어와 그냥 알아서 개발해. 그렇게 그냥 얘기한 거 다 공짜로 그냥 풀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만 드레이코가 게임 안에 있는 코인이거든요. 그리고 이 흑철이라고 하는 건 게임 안에서 사용해야 될 재화라고 이제 보면 됩니다. 드레이코라는 그 코인으로 흑철을 살 때처럼 다른 게임들도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100개 올린다고 하니까 그 100개마다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 화이트코로 만약에 100철을 산다.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하겠죠. 그럴 때 수수료를 수취를 하는 겁니다. 제가 사실은 수수료율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비즈니스 모델, 지금 위메이드가 하려고 하는 이 비즈니스 모델이 뭐랑 똑같냐면 구글 플레이나 애플 앱스토어랑 똑같아요. 사실 안드로이드도 마찬가지잖아요. 모든 개발할 수 있는 생태계를 다 만들어 놓고 개발할 수 있도록 개발자들한테 다 뿌렸어요. 야, 너네들이 마음대로 다 해. 그리고 구글 플레이에 너네들 거 앱도 올리고 다 올려.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매출의 30%는 내 거.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리메이드의 수수료율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최소 10%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제 나름대로 추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2022년 말까지 회사에서는 지금 100개 게임을 위믹스 생태계로 오픈하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게임당 코인은 거의 하나일 겁니다. 그러면 코인도 한 100개 정도는 되겠죠? 제가 이 거래액 관련해 가지고 기준은 빗썸 기준을 갖고 왔습니다. 빗썸이 하루에 한 3조 원 정도 지금 거래가 되거든요. 그러면 1년이면 1000조 원 정도 되잖아요. 2022년에 게임당 그 코인들 갖고 있는 그 코인들에서 게임의 그 재화로 바꾸는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코인에서 재화를 바꾸든 재화에서 코인으로 바꾸든 이때 거래액을 게임당 하루 평균 한 3억 원으로 잡았어요. 사실은 되게 적게 잡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수수료도 아니고 거래액이잖아요. 거래액 3억 원이면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아요. 그런데 100개를 올린다고 얘기했잖아요. 100개를 올리면 300억 원 나오겠죠. 1년이면 한 10조 원 정도 나와요. 300억 원 곱하기 365 하면 10조 원 정도 나오는데 이게 지금 빗썸 거래액의 1% 정도 수준입니다. 2023년은 이 플랫폼이 조금 더 확장이 돼서 한 3% 정도 된다고 가정을 했어요. 그래서 한 30조 원 정도 나오지 않을까 거래액이. 수수료는 10%를 가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2022년 매출액이 1000억 원, 2023년 매출액이 3000억 원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위믹스 월렛 수수료입니다. 이거는 게임에 해당 코인이 있는데 그거를 위믹스 코인으로 환전할 때 나오는 수수료예요. 위믹스 생태계에 들어오는 게임들은 각자의 코인을 다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 코인들을 결국에는 마지막에 위믹스로 바꿔야지
진짜 리얼 머니로 환전이 가능해요. 위믹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플랫폼 역할을 하는 거죠. 게임당 코인을 위믹스 코인으로 환전할 때 위믹스 월렛이라는 플랫폼에서 0.9% 수수료를 수취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22년 말까지 100개 게임을 위믹스 생태계로 오픈하겠다고 했으니까 코인도 한 100개 정도는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빗썸 거래 기준으로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위믹스 월렛 거래액은 2022년에 한 빗썸 대비해서 한 1%인 10조 원 정도는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 2023년에는 3%인 30조 원으로 가정을 했습니다. 빗썸에 상장된 코인 수가 한 20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위믹스 월렛에서 거래되는 코인이 100개 게임이니까 100개 정도 될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빗썸 거래액이 1%만 잡았습니다. 그렇게 잡았을 때 매출액이 900억 원, 2023년에는 2,700억 원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아이템 거래소의 거래 수수료입니다. 2022년 말까지 100개 게임을 위믹스 플랫폼에 올릴 계획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유저들 같은 경우는 위믹스 플랫폼에 있는 그 게임 아이템들이 있잖아요. 그 100개 게임에 대한 그 게임 아이템들을 엑스드레이코 요 아이템 거래소에서 거래를 할 예정입니다. 수수료는 0.9%보단 높을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아이템 거래소가 코인 거래소랑 차이가 없잖아요. 똑같습니다. 코인 거래하는 거래소나 아이템 거래하는 거래소나 다 똑같습니다. 이거 2021년 11월 23일 날 조만간 오픈을 하는데 요게 지금 활성화가 잘 되는지를 봐야 나중에 얘네들이 거래소로서의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요 날이 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빗썸 거래 기준으로 갖고 왔고요. 제가 2022년에는 1%인 한 10조 원, 2023년에는 3%인 30조 원 가정을 했습니다. 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빗썸 코인 수가 지금 200개 이하인데도 아이템 거래소의 매출이 빗썸 거래액의 1% 정도만 잡았습니다. 이 아이템은 진짜 수백 수천 개겠죠? 그게 지금 거래가 많이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수료는 0.9%보단 높아질 거예요. 저는 1.2% 정도 가정을 했는데 3분기 컨퍼런스 콜에서도 회사에서도 0.9%보다는 높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엑스트레이코에서 나오는 매출액은 2022년에 1,200억 원, 2023년에는 3,600억 원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NFT 거래소 수수료입니다. 이것도 이제 100개 게임을 내년 말까지 올릴 건데 유저들 같은 경우는 게임 캐릭터를 NFT화해서 NFT 거래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거래소를 오픈할 예정이에요. 이게 12월 14일 날 오픈을 하는데 우선 중요한 거는 이 아이템 거래소가 11월 23일 날 오픈되잖아요. 요거 추이를 보고 지금 2021년 12월 14일 날 NFT 거래소도 잘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아, 얘네들이 진짜 플랫폼으로서 성공을 하겠구나 안 하겠구나 감이 확 올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글로벌 NFT 거래액이 올해 3분기에 한 13조 원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1년이면 52조 원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1% 3% 잡았습니다. 그렇게 잡으면 5,200억 원, 1.56조 원 정도 가정을 하니까 이것도 수수료 1.2% 잡았을 때 2022년 NFT 매출액은 62억 원, 2023년 매출액은 187억 원 정도 나올 걸로 예상이 됐는데 정말 보수적으로 제가 잡은 게 NFT 거래액은 사실은 훨씬 더 높아질 거예요. 내년 내후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1%, 3%밖에 안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많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건 매출에 잡히는 건 아닌데 지금 위믹스 활용도가 높아지면 위믹스 코인 가치가 당연히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엑시 인피니티라고 지금 어떻게 보면 P2E의 지금 원조라고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엑시 인피니티도 코인이 있어요. 이거에 지금 시가총액이 한 11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위믹스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지금 8,500억 원 정도 되고 있어요. 지금 위믹스가 100개 게임 이상과 연동되어서 만약에 활용도가 높아지면 과연 엑시 인피니티 코인 수준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2022년 위믹스 코인 가치는 한 5조 원 정도 보고 2023년에 엑시 인피니티 코인 시가총액 정도는 된다고 봤어요. 뭐 이거는 회사가 보유한 비율만큼 매출이 아니라 이익단에 잡히기 때문에 제가 뭐 따로 막 이거저거 계산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요거는 그냥 이익 잡을 때 그냥 뺐어요. 정리를 해보면 기존 게임 매출로 한 1,200억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미르포 글로벌 매출로 요 정도 환전 수수료 해당 게임의 그 코인에서 재화로 바꿀 때 게임 하려면 재화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럴 때 나오는 그 수수료 수익 위믹스 월렛 수수료 엑스 드레이크 수수료 NFT 거래소 수수료 다 합치면 매출이 한 9,800억 1조 8천억 원 정도 나올 것 같고 뭐 영업이익이랑 순이익 계산을 해보면
지금 현재 시가총액 대비해서 PE가 2023년에 7배밖에 안 돼요. 굉장히 지금 낮게 나옵니다. 사실은 증권사에서도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렇게 계산해도 되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건 새로운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실 나올지 모르잖아요. 저는 대략적으로 그냥 계산을 했지만 사실은 회사가 어떻게 발전을 해 갈지를 보면서 계산을 하는 게 맞기는 맞거든요. 저도 지금은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많이 바뀌기는 할 거예요. 그거는 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 밸류에이션이 지금 제가 한 7배 이렇게 했는데 한 어디까지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부여해야 되나 라고 봤을 때 밸류에이션은 항상 기대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위메이드의 기대감은 첫 번째로 미르 포 글로벌 인기가 좀 지속이 돼야죠. 지금 동시 접속자가 한 100만 정도 됐는데 한 200만까지 가야 일 매출이 15억에서 20억 원 정도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많은 게임 업체들이 위믹스 생태계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지 거래가 폭발하면서 거래 수수료가 생깁니다. 세 번째는 생태계로 들어온 게임들이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르4를 넘어서는 게임이 몇 개가 출시가 되면 플랫폼 파워가 막강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번째는 아이템과 NFT 거래가 활발해야 하거든요. 뭐 그래야지 사실 거래가 폭발하면서 거래 수수료가 생기잖아요. 사실 단순히 기존 게임처럼 일 매출이 얼마 나오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지금 플랫폼이 되고 앉아서 수수료를 수취하는 비즈니스가 새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 플러스 플랫폼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미 구글 안드로이드, 애플 iOS, 뭐 카카오 이걸 통해서 지금 현재 플랫폼의 비즈니스에 막강한 그 위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실감을 잘 하고 있습니다. 위메이드는 단순한 게임 회사가 아니라 게임 플랫폼이 되기 위한 시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디 진심으로 성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모릅니다. 다만 향후에 어디서 어떤 매출이 얼마나 발생할지 사실 예측하기가 꽤 힘들어요. 우리가 한 2011년에 라이언 캐릭터가 나와서 이렇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지 사실 몰랐잖아요. 뭐 예쁘다 정도였지. 카카오톡 선물하기 거래 대금이 이 정도일 줄은 모르셨잖아요. 카카오뱅크, 페이, 모빌리티가 이 정도로 성공해서 우리나라의 내수를 완전히 장악할 줄 정말 예상을 못 하셨을 거예요. 잘 될 거라고는 생각을 했지만 이 정도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하셨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위메이드 역시 코인을 활용해서 이 게임과 그 블록체인을 결합한 생태계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에 대해서 우리가 예상하기가 꽤 힘들기는 해요. 제가 뭐 이 영상을 통해서 최대한 추정치를 넣어서 막 추정을 해봤는데 실제와 많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거는 참고용으로만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메이드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P2E 게임 출시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두 번째, 현재 서버가 한 200개의 동시 접속자 100만의 일 매출 한 10억 원 정도 지금 나오고 있다. 세 번째, 미르4 게임 매출로만 내년에 한 5천억 원 정도 예상되는데 이게 핵심이 아니다. 네 번째, 내년 말까지 위믹스 생태계에 100개 게임을 런칭하고 여기서 구글 그리고 애플과 비슷한 스타일로 수수료를 받을 예정이다. 다섯 번째, 위믹스 생태계가 안착되면 글로벌 대표 게임 거래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오늘 영상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다루고자 했던 내용의 절반도 사실 못 다뤘어요. 회사가 계속 변하고 있는 만큼 오늘 못 다룬 내용들과 지금 새로 나오는 내용들은 추가해가지고 다음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위메이드 1탄 영상은 여기까지 끝!